왜 87년도 개헌 논의에 우리 시민사회가 참여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계적인 K 정치의 스탠다드 모델일 수 있고 광장 정치의 핵심인 촛불 이후에 촛불 정부라고 표방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왜 실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는 시민주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90년대 87년에 87체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가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듯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아니고 이제는 시민주권 시대에, 그러니까 시민자치, 시민분권, 그렇죠. 이 시대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도 정치권의 직접적 개입,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 이 좀 옛날 말로 말하면 죽 서서 개 주는 격이 된 거죠. 6월 항쟁 성공해서 제도 정치권 발주해줬고, 그렇죠. 우리 시민사회 애국 청년들 학생 그 민주화운동 세대가 다 수혈해서 다 제도 정치권 살려줬죠. 그 다음에 촛불해 갖고 나라 이 탄핵시키고, 민주당은 처음에 탄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주저했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사람은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그러니까 딜을 하려고 했고, 그런 걸 역사의 기류가 다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제도 정치권과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상보 관계로, 물론 그렇죠. 엄청난 제도권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일예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지역당 운동을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적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흐름으로 보면 세계적으로는 다자주의가 지금 큰 흐름이고, 우리나라는 GDP가 3만 불 시대에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결자해제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6월 항쟁과 촛불에서 놓쳤던, 그러면 이제는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끔 제도정치권도 발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죠.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시민회든 주민회든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제도 그리고 제도 정치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와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7체제를 모두 말씀하셨듯이 개헌에 대해서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또 화가 나네요. 개헌하는 척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진짜 개헌하는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그 개헌에 하는 척만 하고 그 국민을 기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개헌을 해야죠, 이제는. 근데 제도 정치권에서 그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6월 항쟁 같은 게 또 있지 않는 한 개헌하기 어렵고, 촛불을 통해서도 개헌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민감한 사안, 지역에 가서도 지역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지역의 그러니까 주류 기득권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을 그렇죠. 풀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해요. 정치인들이 믿을 수가 없고, 일반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정치에 관해서 냉담한 것도 있고, 요번 총선 지나고 굉장히 빠르게 피로감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피로감. 그러니까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어인 일인지 엄청난 피로감이 있다, 국민들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상보관계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의 역관계가, 시민사회가 높았을 때, 비등해졌을 때, 제도정치권이 높아서 귀족주화 됐던 걸 이제는 청산하고 다시 비등비등 상보관계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된다. 이 역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3만 불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후에 5만 불, 6만 불 될 때 미국처럼 소득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고 불평등, 양극화가 심하다는 사회로 갈 건지, 더불어 공동체로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기하고 정리해 가야 된다. 이게 제도 정치권이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도 정치권은 선거 과정, 그러니까 뭐 정치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손대고 믿지 못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정치 자금 가능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한테 개헌 맡기자, 헌법 그래서 제7공을 열자, 어쩌면 수십 년이 가도 단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시민 주권의 시대에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시민이 유권자 그러는데 왜 시민이 유권자입니까? 시민이 주권자지. 그리고 뭐 피지배층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데 사실은 이 공복이잖아요. 공복. 머슴이란 얘기예요. 머슴. 국회의원이 머슴이고, 여기 뭐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머슴들입니다.
그 머슴놈들에게 왜 주인이 끌려다니면서 이 사정을 하고 있냐고요. 이제 우리가 그 주인으로서 각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저희 주권재민, 시민 주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 원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뭐 그 100% 생각을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도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도 정치권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죠. 협력하고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고, 이 여론조사 중에 작년에 나온 게 있어요. 쿠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이 갈등에서 능력이 있냐를 물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84.3%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정치의 갈등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4.9%, 65%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제도 정치권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되는 시점까지 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니까 세력,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아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을 분석하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80년대에 삼김 시대를 반대했던 박찬종 씨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이인재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니까 문국회 씨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010년대 누가 나옵니까? 안철수. 맨날 철수하시는 안철수 씨 나온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촛불 광장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주권자가 진짜 주인으로, 이 시민 주권 시대의 주인으로 앞장서서 제도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직하고 말씀하시고, 네. 관철이 안 되면 또 요구하고, 안 되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저는 이제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제3의 인물은 제도 정치권이 아니고 시민이 나서야 된다. 그렇죠. 촛불 때 완성하지 못한 거, 네. 촛불의 완성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가가 가야 될 중요한 좌표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촛불에 다 나왔고, 거기서 진전된 것을 추리고, 못한 걸 추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혁신 시스템의 구축은,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네. 나서는 것밖에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제도 정치권에 있는 우리 선후배들, 친구들과 함께 이 민주화 세대가 일반 시민들과 하는 마지막 역사의 장을 펼치고, 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처럼 흥분하면서 우리 친구 선후배들을 욕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 4.0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은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다음에 2.0은 이제 로마의 공화정. 그래서 3.0은 이제 소위 대의민주주의, 소위 근대에 있어졌던 그 서구 유럽,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근데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는 한계가 왔다. 한계가 아니라 출발부터 이미 이 한계를 노정했을 거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항들을 지금 하고 있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폐악질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을 통해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4.0 제4민주주의, 4.0 민주주의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연구 보고서를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봉착돼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시민 주권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끝장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그다음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서로 상보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사실
한 나라에 보면 3대 권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입법 권력이고 행정 권력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 권력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은 둘이 짜웅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짝짝꿍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펴달라. 그리고 정말, 낯간지럽게 와서 또 희희덕거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구의 표현처럼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이제 그 노예의 삶과 굴레를 벗어내고 이제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서 축제회장을 열고, 그리고 공론회장을 열어 수기의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선 합체 민주주의까지 나아가는 그 원동력은 기성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정치 시스템과 구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김 원장님의 뜨거운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